자, 그럼 마법 공식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4장 미스터 마켓과 안전 마진. 한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짐작과 추측 후에 올바른 답을 낼 수도 틀린 답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알아낼 수 있다면, 만약 어떤 회사가 정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어쩌겠는가. 내가 일장에서 약속했던 그런 장소, 실제 가치의 절반 가격으로 회사를 살 수 있는 곳도 존재하지 않을까? 잠깐 신문의 경제면을 펼쳐보자. 매일 신문은 수천 개의 회사 이름과 사람들이 사고 파는 소유권 지분 하나의 가격을 나열한다. 이러한 소유권 지분이 오고 가는 거래는 수많은 장소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유권 지분을 주식 지분이라 일컫고 사고 파는 활동은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이라 일컫는다. IBM이나 GM 같은 대기업은 소유권 지분을 대략 10억 개 정도로 등분한다. 이것은 만약 1년 중 한 시점에 GM의 주식을 주당 $30에 살 수 있다면 회사 전체를 사는 가격은 300억 달러가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같은 해의 다른 시점에 GM의 주식을 주당 $60에 살 수 있다면 GM 전부를 사는 비용은 6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대체 왜 그럴까? GM같이 그렇게 큰 회사가 하루는 300억 달러였다가 몇 개월 후에는 다시 600억 달러가 될 수 있을까? 자동차를 2배로 더 많이 팔게 된 것일까? 수익이 2배로 늘었단 말인가? 아니면 그렇게 큰 가치의 변화를 정당화할 만큼 급속한 경영 개선을 하고 있나? 사실상 모든 회사들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하는 최고와 최저 가격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된다. 대부분 회사들의 가치가 몇 개월 단위로 높았다가 낮아지거나 또는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식으로 심하게 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반면 대부분 회사의 주식 가격이 매년 수개월 단위로 심하게 요동친다는 사실은 아주 확실해 보인다. 왜 회사의 근원적인 가치는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주식의 가격은 해마다 심하게 변동할까? 내가 학생들에게 해주는 설명은 이것이다. 누가 알며 무슨 상관이냐? 아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내가 해주는 해석은 그것이다. 사람들이 왜 아주 짧은 기간에도 아주 다른 가격으로 대부분 회사의 주식을 기꺼이 사고 파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한 회사의 가치가 주당 $10에서 $12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연중 이 회사의 주식을 $6에서 $11 사이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주식이 $11 가까이서 거래되고 있을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해에 같은 회사의 주식을 $6 가까이서 살 수 있을 때에는 결정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주당 가격이 $6일 때 당신의 가치 추정치가 거의 정확하다면 당신은 실제 가치의 50% 내지 60%만 주고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관한 최고의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설명했다. 당신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미친 사람과 함께 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 파트너다. 그런데 미스터 마켓은 기분파다. 그는 특정 가격에 당신이 보유한 지분을 사거나 당신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겠다고 제안한다. 미스터 마켓은 언제나 결정권을 당신에게 완전히 맡겨서 당신은 매일 3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지분을 미스터 마켓이 정한 가격으로 미스터 마켓에게 팔거나 그 가격으로 미스터 마켓의 지분을 사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때로 미스터 마켓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른다. 그런 날에는 미스터 마켓에게 당신의 지분을 파는 편이 유리하다. 때로 미스터 마켓은 기분이 영 좋지 않아서 회사의 가격을 아주 낮게 부른다. 이런 날에는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당신에게 지분을 팔겠다는 미스터 마켓의 황당한 제안을 이용해서 그 지분을 사는 게 합리적이다. 미스터 마켓이 부른 가격이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논리적이다. 바로 이것이 주식시장의 운영 원리다. 미스터 마켓이 곧 주식시장인 셈이다. 그레이엄은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때만 매수하는 이러한 행태를 안전마진 투자라고 일컬었다.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과 같은 황당한 파트너에게서 회사 지분을 살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언제나 안전 마진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을 내는 비결임을 알았다. 사실 이 두 가지 개념, 즉 투자 구매에 대해 안전 마진을 요구하고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과 같은 파트너로 본다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몇몇 투자자들에 의해 활용되었으며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잠깐, 아직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첫째, 앞에서도 논했듯이 회사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회사의 적정 가치를 알 수 없다면 그 수치를 주식의 수로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주식 지분의 적정 가격을 알아낼 수도 없다. 둘째, 당신이 특정 회사의 적정 가격 또는 가격 범위를 알아낼 수 있다 해도 그 답이 맞는지, 근사치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회사의 가치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라고는 짐작과 추측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셋째, 앞에서도 말했듯이 역시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지식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뻔히 헐값에 팔리는 주식이라면 이 사람들이 먼저 모두 낚아채지 않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책을 더 읽어봐야겠다. 제5장 좋은 회사를 염가에 사라. 앞서 우리의 주인공 제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이슨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거래해 보라고 했다. 그의 제안은 간단했다. 그가 운영하는 엄청나게 성공적인 껌가게 체인 제이슨의 껌가게 일부를 사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제이슨이 제공한 손익계산서를 보니 제이슨의 10개 체인점은 작년 한 해 총 120만 달러를 벌었다. 그런데 제이슨이 사업을 100만 개의 동등한 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들 각각의 지분에 1달러 20센트씩의 수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결론 지었다. 제이슨이 요구하는 주당 12달러의 가격은 지난해 수익을 기초로 할 때 제이슨 껌 가게가 12달러짜리 한 주에 대해 10%의 수익을 안겨줄 거라는 의미였다. 그해 주당 수익을 주식 가격으로 나눠서 얻은 10%라는 수익률을 이익 수익률이라고 한다. 잠깐 강조하고 넘어가자면 이익 수익률은 마법 공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단 중에 하나에 속한다. 그리고 제이슨이 제시한 이 10%의 이익 수익률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6%의 수익률과 비교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제이슨의 껌 가게는 주당 1달러 20센트를 지난해에 벌었다. 내년의 수익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둘째, 제이슨의 사업이 내년에 주당 1달러 20센트 이상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건 1년뿐이다. 제이슨의 껌 가게가 그 후에 얼마를 벌지는 어떻게 아는가? 주당 1달러 20센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지만 훨씬 적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수익에 대한 예상을 내놓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 예상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요약하자면 우리의 문제는 모두 한 가지, 즉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다로 귀결된다. 회사의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 없다면 회사의 가치를 매기기도 힘들다. 회사의 가치를 알 수 없다면 미스터 마켓이 때로 제정신을 잃고 믿을 수 없이 낮은 가격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모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제이슨의 껌 가게가 지난해 주당 1달러 20센트를 벌었다. 그러나 지난해 주당 2달러 40센트를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 또 3달러 60센트를 벌었다면 또 어떻게 될까? 주당 12달러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익 수익률은 10%에서 20%, 30%가 될 것이다. 모든 조건이 똑같을 경우 제이슨 껌 가게의 주식을 12달러에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수익 결과를 선호하겠는가? 당연히 30%의 이익 수익률을 선호하지 않겠는가? 정답이다. 바로 그것이 요점이다. 당신은 낮은 이익 수익률보다는 높은 이익 수익률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당신이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회사가 적게 버는 편보다 많이 버는 편이 낫다. 즉, 첫 번째 요점은 구매 가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받느냐 하는 가격 관련 문제였다.
즉 구매 가격은 염가인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 이외에도 회사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좋은 회사를 사고 있는가, 나쁜 회사를 사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물론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모두 짐작하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아는 내용을 살펴보는 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측은 하지 말자. 대신 지난해에 일어난 일만 보자. 예를 들어 제이슨이 껌 가게 하나를 짓는데 40만 달러를 들였고 지난해 각각의 가게는 20만 달러의 수입을 제이슨에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최소한 지난해의 결과를 기초로 할 때 제이슨 껌 가게 체인의 한 가게는 겨우 40만 달러라는 초기 투자에 대해서 매년 보통 20만 달러를 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껌 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에 대해서 연간 50%의 수익을 내는 결과가 된다. 이 결과를 대개 50%의 자본 수익률이라고 일컫는다. 다른 정보는 모른다 해도 오픈하는데 40만 달러 같은 가게가 해마다 20만 달러를 번다면 이 가게는 아주 좋은 회사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부터 어려운 문제가 시작된다. 제이슨의 친구 진버 역시 체인점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진버의 체인점 저스트 브로콜리의 일부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진버 역시 새 가게를 내는데 40만 달러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지난해 이 가게들은 각각 1만 달러밖에 벌지 못했다. 오픈하는데 40만 달러 같은 가게가 1년에 1만 달러를 번다면 연간 겨우 2.5%의 수익, 즉 2.5%의 자본 수익률을 낸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좋아 보이는가? 답은 뻔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점이다. 낮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보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소유하는 편이 낫다. 자, 대단원은 지금부터다. 단지 두 가지의 간단한 수단만 이용하면 당신이 정말 주식시장의 대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만약 좋은 회사를 사고 이러한 회사를 염가에 사는 자세만 견지한다면 당신은 미친 미스터 마켓이 말 그대로 거저주려고 마음먹은 좋은 회사들을 체계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을 보기 좋게 이기는 투자 수익률을 성취할 수 있고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학문적 연구를 능가하는 결과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당신은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두를 혼자서 할 수 있다. 게다가 낮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 모두를 해낼 수 있다. 예측도 전혀 필요 없다. 당신은 이 장에서 방금 배운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만을 이용하는 간단한 공식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다. 공식이 실제로 작용한다고 확신한 후에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당신의 일은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이 간단한 방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 그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제6장 이럴 수가 결과가 너무 좋잖아. 자, 이제 우리는 마법 공식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 그레이엄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심지어 많은 전문 투자가들조차도 혼자 힘으로는 회사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필요한 그런 유형의 예측을 하거나 그런 수준의 분석을 하기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간단한 공식, 이치에 맞고 과거에 효력을 발휘한 공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면 높은 만족도의 탁월한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으라고 판단했다. 그레이엄의 공식은 주식 가격이 너무 싸서 사실상 그 매입가가 회사 문을 닫고 회사 자신을 헐값으로 처분하여 얻는 수익보다 더 낮은 회사들을 산다는 내용이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공식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만큼 값싼 20개 또는 30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분석도 필요 없이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울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쉬워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그레이엄은 자신의 공식을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이용했다.
물론 일부 주식의 저가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전망이 나빠서 저가가 당연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레이엄은 자신의 공식을 이용한 구매는 염가의 주식, 미스터 마켓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사실상 거저주려고 해서 생기는 염가의 주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전 과제가 생겼다. 우리는 과연 낮은 리스크로 시장 평균을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당신은 이미 그 공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주식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사실도 배웠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간다. 그렇다면 높은 이익 수익률과 높은 자본 수익률을 동시에 내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서 좋은 회사,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염가,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가격일 때 사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또 그레이엄식으로 말하자면 수익이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략이 과거에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살펴보자. 지난 17년 동안 높은 자본 수익률과 높은 이익 수익률의 최선의 조합을 보여주는 30개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매년 약 30.8%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이 비율로 17년을 투자했다면 1만 1000달러는 1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을 것이다. 동일한 17년 동안 시장은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 약 12.3%의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률을 따랐다면 1만 1000달러는 그래도 훌륭한 7만 9천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이 액수도 분명 적진 않지만 100만 달러에 비하면 껌값이다. 그리고 그 100만 달러는 전반적인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리스크로 벌 수 있는 돈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이야기하자. 지금은 일단 우리의 마법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공식은 미국의 주요 증권거래소 한 곳에서 거래되는 3,500개의 기업을 규모 순으로 나열한 목록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자본 수익률을 기초로 해서 1등부터 3,500등까지 등수를 매긴다.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1등, 가장 낮은 기업은 3,500등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32번째로 가장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기업은 232등이 된다. 다음으로 공식은 이익 수익률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등급을 매긴다. 이익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1등, 가장 낮은 기업은 3,500등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3,500개 기업 중 153번째로 가장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는 기업이 153등이 된다. 마지막 공식은 두 등수를 합친다. 공식은 자본 수익률이 최고이거나 이익 수익률이 최고인 기업을 찾지 않는다. 공식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조합한 기업을 찾는다. 그러므로 자본 수익률이 232등이고 이익 수익률이 153등의 기업은 이를 합한 385등이 된다. 자본 수익률은 1등이지만 이익 수익률은 1150등밖에 안 되는 기업은 1151등이 된다. 그러므로 더 나은 조합 등수는 385등이다. 그저 합친 등수가 가장 높은 기업이 두 요소를 가장 잘 조합한 기업이라는 사실만 명심하자. 이 체계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자본 수익률이 232등인 기업이 자본 수익률 1등 기업을 능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등수 체계에서는 두 부분 모두에서 탁월한 등수를 받는 편이 한 부분에서는 1등을 하고 다른 한 부분에서는 그저 그런 등수를 받는 편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최종 등수를 받는 30여 개 기업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아니 이럴 수가.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가. 결과만 보면은요. 마법 공식을 적용한 결과는 평균 30.8%, 시장 평균은 12.3%, S&P 500 지수를 근거로 했던 투자에서는 12.4%, 시장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마법 공식은 확실히 배를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어지는 7장에서 이 마법 공식이 정말 완벽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